20, 30대 분들이 검버섯이 생겼다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편평사마귀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관종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저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어뷸약 레이저랑 CO2 레이저를 동시에 활용한 드릴링 테크닉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레이저를 복합 치료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그냥 태워서 없앨 때보다는 흉터는 좀 적게 남으면서 효과적으로 진피 내의 한관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병원에 우리 점 빼러 왔어요, 잡티 제거하러 왔어요, 또 얼굴에 쥐젖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 얼굴을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눈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점이나 쥐젖이 아니라 다른 피부 병변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이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를 보다 보면 검버섯을 제거하러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버섯은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표면이 아주 살짝 융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장기간 햇빛 노출에 의해 데미지가 쌓이게 되면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주로 잘 발생하고요. 주로 40에서 50대 이상에서 관찰됩니다. 20, 30대 분들이 검버섯이 생겼다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설명드릴 편평사마귀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검버섯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레이저나 어뷸약 레이저 등 살짝 깎아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한 번에 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편평사마귀는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아마 우스갯소리로 라이트 켜고 한번 누워서 찬찬히 살펴보면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평사마귀라는 건 HPV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이 HPV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밝혀진 것만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보통 갈색을 띠고 살짝 융기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초기 병변은 사실 피부색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HPV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스크럽이나 때를 미는 행위 등으로 인해 주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평사마귀의 치료는 마취 연고를 바르고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편평사마귀는 발견했을 때 이미 많이 번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레이저로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 병변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병변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라든지 이게 바이러스 잠복기에 있는 병변의 경우에는 제거를 했음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편평사마귀를 제거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재내원해서 다시 생긴 부위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립종은 표피에 생기는 작은 낭종으로 1mm 내외의 아주 작은 흰색 혹은 노란색의 각질 주머니입니다. 피부에 아주 얕은 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저나 바늘로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주고 안쪽에 각질 주머니를 제거해주면 비교적 쉽게 제거가 됩니다. 얼굴 전체에 어디나 생길 수 있지만 주로 눈꺼풀이나 눈 주변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한관종은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우리 눈 주변과 뺨, 이마 등 얼굴에 주로 잘 생깁니다. 한관종은 땀샘에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 위치가 진피 내의 깊은 부위입니다.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피 내에 여러 군데 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한 번에 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튀어나와 있는 이 능선 부위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진피 아래쪽에 남아있는 한관종 세포들에게서 금방 재발하게 됩니다. 또 이 진피 깊숙이 있는 한관종을 모두 다 제거하기 위해서 깊이까지 우리 레이저로 다 파버리게 되면은 흉터가 우둘투둘하게 남아서 보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관종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저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어뷸약 레이저랑 CO2 레이저를 동시에 활용한 드릴링 테크닉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우선 어뷸약 레이저로 튀어나와 있는 능선 부분을 흉터가 남지 않는 선까지만 깎아내게 됩니다.
그 뒤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진피 안쪽만 타겟팅해서 아주 미세하게 구멍을 핀홀처럼 뚫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레이저를 복합 치료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그냥 태워서 없앨 때보다는 흉터는 좀 적게 남으면서 효과적으로 진피 내 항관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피지샘 증식증은 말 그대로 피지샘 자체가 증식해서 생기는 병변으로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인 사람에게서 잘 생깁니다. 이 피지샘 증식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살색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으면서 가운데가 살짝 함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주로 40대 이상에서 많이 관찰되고 피지 분비가 활발한 이마, 코, 관자, 볼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지면서 개수도 많아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피지샘 증식증은 말 그대로 피지샘에서부터 자라나온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피지샘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재발 없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안쪽에 있는 피지샘을 다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피지샘을 파괴하기 위해서 항관종에 사용하는 듀얼 레이저 드릴링 테크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얼굴에 올록볼록하게 올라오는 여러 피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구분해보고 그 치료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긴 것은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 치료 방식이나 예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시고 치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